자, 여러분 하이. 원격하니까 좋죠? 저는 여러분이 다 떠난 금요일 오후 학교에 있습니다.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 집어치우고 자, 갑시다. 얘는 여러분 나눠준 프린트는 19쪽 19쪽. 그 다음에 수능 완성으로 볼 사람들은 수능 완성 170쪽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2회에 독서 지문 첫 번째예요. 얘네 잘 들을 거 맞지? 원격이라고 막 개판으로 듣고 그럴 거 아니라고 나 믿어. 너무 슬프잖아. 근데 요즘 수업 들어도 요즘 정신이 여러 번 간당간당한데 이거 잘 들을 척지 모르겠네. 한이야 잘 들을 거야. 그지? 잘 들을 거지? 자, 잘 들을 거니까 자 갑시다. 16번 문제. 이제 여러분 감 오죠? 16번 문제 윗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거 무슨 문제야? 그렇죠. 내용 일치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 이거 구절의 의미 문제지요. 그런데 구절 의미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 거는 기업과 니은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풀으라 그랬습니다. 중간에 풀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기 딸려 있지요? 자, 이렇게 보기 딸려 있는 문제는 중간에 풀어라, 나중에 풀어라. 그렇죠. 나중에 풀어라. 자, 얘는 사례 적용보다는 비교 문제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풀어라. 자, 그 다음에 18번 보면은 여기에 하나의 사례가 나오고 그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사례 적용 문제입니다. 우리 아주 많이 풀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풀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20번은 딱 보니까 뭐야? 그렇죠, 단어 문제죠. 단어는 중간에 풀어도 나중에 풀 상관없는데 우린 나중에 풀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읽고 요 16번 문제만 오락가락 하면서 확인을 해야겠다. 자, 생각하면서 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파악 정신 놓지 마시고 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 알겠지? 푸는 방식. 자, 그러면은 풀고 나서 보겠습니다. 자, 각자 5문제니까 10분. 지금부터 10분간 문제 풀고 다 풀고 나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자, 다 풀고 온 거죠? 나 풀고 왔다 그냥 믿을래. 안 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만 머리 아프지 뭐. 자, 나 믿어. 여러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 자, 보시면은 1년의 전제로부터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연역 논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미 밑줄 쳐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역 논증이 뭐야? 그지? 어떤 전제로부터 그 안에 숨어있는 새로운 명제의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형식의 논증이 연역 논증이다. 자, 얘는 전제가 참이면은 결론이 무조건 참이다. 자, 이하고 달리 또 뭐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렇죠. 기남 논증. 이거 여러분 다 체크되고 있고 이해된 상태죠? 읽었으니까? 그지? 자, 전제 참이 결론의 참을 똑같아 요 말은. 전제니 결론이 이런 말은 똑같은데 자, 어떤 말이 달라? 그렇죠. 확률적으로 뒷받침. 이런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비교하면서 정보를 비교하면서 읽어야지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요. 그래야지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귀납연증이에요. 두 가지 통계적 3단 논법하고 가설 연역법 이거 두 개 신경 써서 봐야겠지 문제 나온다는 거죠. 자, 정제가 일정한 정도의 개연성 그럴만하다라는 뜻이죠.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요건 거죠. 일정한 정도의 개연성이나 합리성만을 결론에 부여한다. 즉 일정한 정도라고 했으니까 필연적으로 보증한다 안 한다. 그렇지 안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한 연역논증이라고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예요. 연역논증은 필연적으로 보증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진 않은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귀납논증이야. 하지만 논증 과정에서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어떤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나왔지요. 이걸 이야기하겠죠? 자, 먼저 통계적 3단 농법 요거죠. 자, 얘는
어떤 점에서 연연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파악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 그지? 밑줄 쳐져 있죠?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이게 연역논증의 형식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통계적 산단논법도 같은 방식으로 결론을 내게 된다. 자, 이런 점에서는 영역논증의 특성을 갖고 있어. 하지만 전제에서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납논증과 유사한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 두 개의 논증인 겁니다. 통계적 산단논법과 가설연역법이요. 자, 여기서 통계적이 빠진 그냥 3단 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얘는 연역이다, 귀납이다. 그렇지, 영역논증이야. 즉, 필연적으로 전제가 참이면은 결론도 참이 된다는 거죠. 3단 논법이라는 거는요. 자, 얘는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 두 개의 전제는 매 개념. 이런 것도 다 정보들이죠. 자, 매 개념은 매개체 할 때 매개입니다. 연결해주는 개념이란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두 개 전제가. 자, 얘 잘 봐야죠. 첫 번째 전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두 번째 전제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전제가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거죠. 자, 대전제와 소전제. 얘는 매개념을 갖고 있어. 그 매개념이 뭐다? 그렇지, 사람이다. 자, 얘가 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제로부터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결론을 타당하게 도출해낸다. 사람으로 이 개념들이 다 엮여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어서 통계적 3단 농법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지요. 자, 계속 가봅시다. 방금 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3단 농법에 대한 설명이었죠. 3단 농법은 연역이다, 귀납이다. 그렇지, 연역이죠. 필연적으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 됩니다. 자, 그런데 통계적 3단 논법은 연역이라 했어, 귀납이라 했어. 그렇지, 얘는 연역적 특성도 갖고 있지만은 귀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연역적 특성은 어떤 걸 갖고 있냐?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 이 점은 연역적 특성인 거죠. 자, 전제 1, 2, 3 결론 이렇게 있습니다. 집합 F가 준거 집단이야. 자, 그 다음에 집합 G가 귀속 집단이야. 자, 준거 집단은 근거가 되는 모집단인 거고요. 귀속 집단은 A가 결국 소속되는 집단인 거죠. 자, 내가 내리고 싶은 결론, 내가 알고 싶은 게 요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자, 준거 집단이 두 전제 동시에 등장하고 3단 논법의 매개념, 아까 매개념이라는 것이 두 전제에 동시에 등장하는 역할, 이란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사람은 매개념, 대전제와 소전제 모두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것이 통계적 3단 논법에서 무엇이다? 그렇죠, 준거 집단이다. 자, 그래서 얘가 매개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고, 귀속 집단이 전제와 결론에 함께 등장하면서 결론에서 A가 속한다고 주장되는 집답이다. 자, 이 결론이 아까 연역의 결론하고 결론 자체가 다르죠. A는 집합 G의 원소이다 가 결론이 아니고 뭐가 더 붙었어? 그렇지, 것이다가 더 붙어있지요. 자, 즉 얘는 문명 항상 참이 아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이란 말이 붙은 거죠. 자, 얘는 어떨수록 참일 가능성, 이거 확률인데 확률이 높아지냐? x의 값이 클수록 전제가 참일수록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전제는 참이어야겠죠. 자, 이때 x의 값이 클수록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했는데 x의 값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는지 또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로 뭐가 증가할 때? 그치, 준거 집단의 내포가 증가할 때, 또 같은 말 외연이 감소할 때, 이거 거의 같은 경우라고 뒤에 나오죠. 자, 그럴 때 커지게 된다. 각각 개념들 나왔습니다. 설명 잘 봐야 돼요. 내포는 특정 집합의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 여기서 특정 집합은 집합 F야, 집합 G야.
그렇지. 집합 F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F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인간임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간임이라는 조건도 만족시켜 안 시켜? 만족 안 시키는 사람, 만족 안 시키면 사람이 아니지.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없죠. 자, 내포가 인간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70억 명이라는 겁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자, 이 소속되는 원소의 숫자가 외연인 거죠. 그 접합에 속하는 원소들. 자, 그러면은 내포가 넓으면 넓을수록 왜 내포의 조건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건이 인간임 하나예요. 그러면은 외연의 숫자는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내포에 이렇게 인간임, 한국 국적임, 대학생임 이렇게 내포가 늘어나 조건이. 그러면은 이럴수록 요 외연의 수는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렇지, 줄어든다. 자, 그래서 내포랑 증가는 서로 비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 관계 항상 파악하라 그랬어. 우리 오늘 경제지문 봤는데 다른 어떤 반들 오늘 그 경제지문 막 다른 시간대에서 1년 후 100원의 가치가 현재 얼마 가치냐 막 이거 본 거 있잖아. 관계 중요하다 했어요. 비례 반비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따라서 내포가 증가하고 외연이 감소할수록 중거 집합은 동질적인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커지게 된다. x의 값이 커지면 어쩐다고? 그지? 아까 x의 값이 커지면은 그리고 전제가 참이면은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그랬지요. 그럼 얘가 커지니까 이게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와 달리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한 설명이었길래? 그렇죠. 통계적 상단 농법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 가설 연역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죠. 자, 얘는 먼저 가설 연역법이니까 뭐가 먼저 나와? 그치, 가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이 연역적이야.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가설 연역법에 이름이 붙은 거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과 관찰을 통해 증명이 되면 진리로 수용하는 과학상 방법이다. 자, 먼저 A라는 가설이 있어요. 이게 전제 1이에요. 그 다음에 전제 2. 가설 A가 옳다면 이게 증명이 안 됐어 아직.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로부터 연역된 예측 B도 참이다. A가 참이라면 B는 A로부터 연역된 거니까 이게 참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설 A는 경험적으로 관찰이 힘들어. 하지만 예측 B는 훨씬 세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경험적으로 예측이 가능해. 관측이 가능해. 자, 그래서 이게 관측이 돼 실제로. 자, 그러면 예측 B는 어디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렇지. A라는 가설로부터 나온 거니까 예측 B가 관찰상 참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면은 뭐 또 참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예측 B가 참이면은 그것이 이끌어진 원래 상태 A라는 가설 역시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 A는 참이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100%는 아니죠. 그래서 참일 뒤에 뭐가 붙었어? 그렇지. 것이다 라는 말이 붙을 겁니다.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서 계속 말이 빨라지네. 그리고 오늘 목도 너무 아파. 오늘 수업 너무 많이 했어. 자, 그래서 가설 연역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과정이 연역적. 자, 인 거죠. 아까 연역법 얘기 제일 앞에 나왔었죠. 이게 연역이죠. 요 3단 논법 소크라테스 사람. 자, 이런 방식으로 가설 A로부터 예측 B를 연역해 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측 B가 관측된다 해도 필연적이진 않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결론이 참인 것이다. 아까 얘기한 거. 이 것이다가 들어가면은 연역이야, 기납이야? 그렇죠. 기납이다. 자, 그래서 이 예측 현상 B가 관찰이 되면은 가설은 참일 것이다가 되는 건데 관찰이 안 돼. 그러면은 오히려 거짓이라는 결론이 됩니다. A가요. 그래서 이걸 반증이라고 해요. 가설 A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뭐에 대한 설명? 그렇죠. 가설연역법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자, 이 가설연역법하고 그 앞에 이야기했던 통계적 3단 논법은 둘 다 연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역이다, 귀납이다. 그렇죠. 뭐뭐일 것이다. 로 결론이 제시되기 때문에 결국은 귀납이다. 자, 그 다음 문단 뭘로 시작해? 그치? 실제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가설의 입증과 반증.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다 읽었지? 자, 얘네들은 복잡한데 어떻게 복잡하냐? 기본 가설, 그 다음에 보조 가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렇지. 선행 확률 등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자, 보조 가설이 뭔지도 나왔고, 보조 가설 뭐야? 하나의 가설이 전제하는 다른 가설이다. 관찰 방법, 실험 조건. 그 다음에 경쟁 가설. 빠뜨릴 뻔했네. 경쟁 가설은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다른 가설 A 혹은 B, 그 혹은의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행 확률은 그 검증 전에 참여될 확률.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이끌어냈을 때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설 중에서 선행 확률이 더 높은 가설을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겠죠. 답 먼저 알려줄라 했는데 깜빡했다. 자, 답 확인합시다. 아까 문제 풀고 오라고 했으니까 답 먼저 쭉 보겠습니다. 16번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정답은 저 3번 되겠습니다. 18번 정답은 저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정답은 그쵸, 3번 되겠습니다. 20번 정답은 됐다. 20번 정답은 저 5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봅시다. 일치하지 이거 중간에 풀라 했는데 깜빡했다. 역시 이렇게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풀면 안 돼. 내가 혼자 아까 풀 때는 이렇게 했는데 찍다 보니까 됐어. 다시 안 가. 자, 이 정도로 다시 가. 그죠? 우리 이미 다 아는 사이인데. 자, 봅시다. 일치하지 않은 거 5번인데, 5번. 어떤 점이 일치하지 않아? 그죠? 선행 귀납 논증에서 선행 확률이 낮은 가설. 방금 선행 확률 뭔지 봤었잖아요. 우리 생생하게 기억나죠? 여기 선행 확률에 대한 이야기 어디 있어? 손으로 짚어. 그치,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선행 확률이 뭐였다 그랬어? 니네 지금 대답하지? 대답 아주 잘하네. 훌륭해. 자, 선행 확률이란 가설로부터 예측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전에 그 가설이 참이될 확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참이될 확률인 거죠. 과학적 정합성이 높은 가설일수록 더 선행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이게 선행 확률인데 아까는 선행 확률이 낮으면은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선행 확률이 낮다는 얘기는 과학적 검증하기 전에 나오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안 되고랑 상관이 없고, 선행 확률이 낮은 가설이라는 얘기는 가설이 참이될 확률이 낮은 가설을 의미한다. 혹은 과학적 정합성이 낮은 가설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런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5번. 동글맹이 3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 풀게 놔두고 내가 여러분들 답을 슬쩍슬쩍 컨닝하면서 다니거든? 그러면 이놈들이 3번을 많이 틀리는구나, 4번을 많이 틀리는구나, 이렇게 몇 번을 많이 오답으로 고르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성적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 어떻게 봐도 5번이거든요? 근데 자, 봅시다. 슬쩍 또 잘난 척을 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3번. 귀납 논증은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은 참이다가 아니라 참일 것이다가 된다. 그죠? 요 놈이 붙어 있으면은 귀납 논증이라고 윗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딨냐? 자, 여기 보면은 통계적 사단호법 이야기하면서 원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것이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설연역법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가설연역법은 가설 A는 참일 것이다가 된다 이런 점에서 귀납논증에 해당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귀납논증은 전제가 다 참이어도 결론은 참이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도 것이다, 여기도 참일 것이다. 귀납논증 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앞에도 근거가 있죠. 여기 두 번째 문단 전제에서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납논증에 해당한다.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면은 A는 참이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일 것이다, 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손을대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 자, 이어서 17번 보고 가겠습니다. 기억이 뭐였죠? 그치? 통계적 3단 논법 니은이 그렇죠. 가설연역법. 정답이 3번 봅시다. 자, 기억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그렇지. 니은은 가설로부터 예측을 도출하는 점에서 연역적. 이것도 역시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통계적 3단 농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답의 근거를 찾으면은 여기 있죠. 손으로 짚어. 짚었죠? 여기 두 번째 문단에 이거 세 번째 문단이구나. 그러네. 이게 세 번째 문단이네, 이미. 자, 통계적 3단 논법도 3단 논법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라는 말이 있죠. 3단 논법이 연역이야, 기납이야? 얘가 연역이죠. 자, 그래서 3단 논법과 마찬가지로 라는 말은 연역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제가 하나의 결론. 자, 이것이 연역법과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앞 3번의 앞에 부분.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지. 맞는 말이죠. 내전제와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 도출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가설로부터 예측을 도출한다. 이것도 글에 나와 있어. 자, 찾아서 손으로 짚어보세요. 자, 딱 위에 나오죠. 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연역적인 방법에 따라 예측을 한 다음 그 예측이 실험적 이렇게 나오죠. 연역적인 방법에 따라서 예측을 한다. 자, 더 정확한 부분 여기 있네. 가설 연역법이라 부르는 이유는 전제 1에서 2를 도출하는 과정이 연역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 똑같네, 얘는 완전히 문제랑. 자, 그래서 3번의 뒷부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뒤에 맞고. 자, 우리 동글맹이 5번 보고 갑시다.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역이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는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지요. 이거는 눈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몇 개의 전제? 그렇지, 세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 자, 18번 봅시다. 이건 복잡한 척 하지만 아니야. 통계적 산산노법이 강한 논증이 되기 위해서, 즉 강한 논증이 뭐야? 그렇죠.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은 논증인 거죠. 자, 이러기 위해서 결론이 긍정문일 때와 부정문일 때 각각 차이가 있는데, 자, 긍정문은 이런 거죠. A는 집합주의 원소일 것이다. 일 때는, 자, 아까 그래서 다 얘기해 줬었어. 이게 참일 가능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줬었는데 이거 통계적 3단 논법이구나. 나 또 가설 연역법인 줄 거기서 찾으려 했네. 자, 보시면은 통계적 3단 논법은
x의 값이 클수록 전제가 참일수록 참일 확률이 높아진다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붙는 겁니다. x의 값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전제가 참이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면 되겠죠. x의 값 먼저야. x의 값은 중거집합의 내포가 증가하고 외연이 감소할수록 커지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이 커지면은 결론이 참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문제 가볼까? 자, 방금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지. x의 값이 크다. x의 값이 크다. 혹은 내포가 증가한다. 혹은 외연이 감소한다. 전부 다 같은 말인 거죠. 서로 똑같이 맞는 말들. 내포가 증가한다. 외연이 감소한다. x의 값이 클수록이니까 얘 틀리고 내포는 증가해야 되니까 틀리고. 자, 그 다음에 a는 집합 g의 원소가 아닐 것이다 라고 거꾸로 되려면은 얘들이 거꾸로가 돼야겠죠. 그래서 x의 값은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렇지. x의 값은 작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거 집단의 외연은 넓어져야 돼, 좁아져야 돼? 이 부정문의 경우. 그렇죠. 외연은 늘어나야겠죠. 그 다음에 내포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내포는 줄어들어야겠죠. 전부 다 반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놈 찾아보면은 내포는 증가해야 되니까 얘 틀리죠. 외연은 감소해야 되니까 얘도 틀리죠. 자, x의 값은 작을수록 맞죠? 내포는 감소해야 되니까 맞죠? 외연이 증가해야 되면 맞죠? 둘 다 맞은 거는 정답 몇 번? 그렇지, 3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보겠습니다. 가설 영역법 사례예요. 아깝게 통계적 그거고 그다음에 가설 영역법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영역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기납법인 놈. 자, 에딩턴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관측을 시도했는데, 자, 요게 그 내용의 틀에다가 넣어야 돼. 사례를 처음 읽을 때부터 그 글의 내용을 고려하고 요거를 고려하고 읽으세요. 멍 때리고 읽지 마시고. 문제 풀 때 그랬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가설은 뭐예요? 증명하고자 하는. 그렇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 거죠. 얘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 전제 1은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가설이 있다라는 거고. 자신이 관측에 사용할 사진기가 실리하거나 관찰 도구라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것들을 이제 보조가설이라고 하죠. 관찰 방법, 실현 조건과 관련된 것들. 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관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가설 A로부터 연역된 뭐야? 그렇죠. 예측이죠. 이 가설이 참이라면은 예측이 참일 것이다. 자, 얘는 보조가설이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봅시다. 1919년 개기계식 때 태양 주변의 별들을 촬영한 사진, 그 다음에 별들을 촬영한 사진. 자, 그래서 차이가 나면 확인했어. 즉, 뭐 한 거야? 가설 설정한 거야? 아니죠. 관측한 거죠. 자, 관측한 결과 예측을 확인했지요. 자, 휘어짐을 확인했으니까 예측이 맞음을 확인했고 그래서 가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정답 3번부터 봅시다. 태양 주변을 지날 때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결론이 아니죠. 결론을 도출하려면 관측을 가설 설정해서 예측해서 관측해갖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툭 결론 튀어나왔지. 절대 안 되고. 그럼 얘는 뭐에 해당돼? 그렇죠. 얘는 예측에 해당이 되고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도출된 예측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앞에 그래서 나온 그 전제 1, 전제 2 중에서는 이제 요 바로 예측이 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 더 구체적으로는 예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 정답은 3번. 자, 동글맹이 5번 보고 갑시다. 에딩턴이 예상한 것과 달리 빛이 휘어진 녀석이 관측되지 않았다면은 반증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아니 관측되지 않으면 그냥 아닌 거지 왜 반증까지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디 있어. 그치? 그래 해당 부분 찾아가지고 손으로 짚어봐. 음, 잘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 된다. 어, 20번 봅시다. 문맥에 맞게 바꿔 쓴 것. 이 단어 어쩌라 그랬어 모르겠으면은 외우라 그랬죠. 한결같아는 변함이 없더라는 뜻인데요. 이는 그런 의미랑 다릅니다. 다른 영역에 견고하다라는 말은 무너지지 않고 짜임새가 좋다,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견고하면 한결같이 뭐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단어가 되는 건 아니죠. 바꿀 수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 과학적 정합성이 한결같아 아니고요. 과학적 정합성이 튼튼하여 정합성이 잘 지켜져서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만 들으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